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투표법 법안에 대해 21세기 짐 크로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성 발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며 선거 유세를 벌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는 투표권 제한 법안에 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접적으로 가짜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Last month, Republicans opposed even debating, even considering for the People's Act. Senate Democrats stood united to protect our democracy and the sanctity of the vote. We must pass the For the People Act. It's a national imperative.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각주에서 추진하는 투표권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21세기 짐 크로법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짐 크로법이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흑인을 차별했던 주법입니다. 현재 조지아를 포함한 12개의 주에서는 투표 시간 제한과 우편 투표 시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러한 새 투표법은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새 투표법에 관해서는 인종차별적 법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사바나와 조지아 비치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16번 고속도로 트로이틀랜 카운티 지역에 트레일러 트럭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 도로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사고 지역 일대를 잠정 폐쇄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트레일러를 올린 덤프트럭이 조지아주 86번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6번 다리가 정상 궤도에서 6피트 정도 옮겨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사고를 접해본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지아주 교통부는 16번 주간 고속도로가 트로이틀랜 카운티 71번 출구와 78번 출구 구간 사이에서 완전히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현재 트레일러 제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리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며 토요일까지 16번 주간 고속도로의 한 차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차선이 개방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며 7월 24일까지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운전자는 78번 출구로 나와 221번 고속도로 북쪽으로 우회전, US 80 웨스트로 좌회전 후 아드리안 타운을 지나 15번 국도에서 좌회전해 71번 출구에서 I-16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운전자는 71번 출구로 나와 소퍼턴을 통해 15번 고속도로로 우회전, 46번 국도에서 좌회전 후 56번 국도에서 좌회전해 78번 출구에서 I-16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오는 10월 5일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을 수운할 재외 동포에 대한 공개 검증을 위해 지난 14일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 공간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수훈 후보로는 이기붕 전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과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 김승권 이사장이 추천됐습니다. 외교부는 추천 후보자는 최종 포상자의 약 1.5배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최종 포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개 검증 기간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의견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허위 및 비방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출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세금 공제 후 받은 경우와 세금 공제 없이 받은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후 받은 경우 연방국세청 IRS가 실업수당 세금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7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세금 공제 선급금 지급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국세청 IRS는 지난해 실업수당 세금에 대해 400만 납세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인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2020년 지급된 최대 1만 200달러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조정된 총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개인과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으로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기존의 보고서에 청구되지 않은 공제나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수정된 개인 소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된 보고서에는 납세자가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스케줄 8812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수당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후 수정된 반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정 후 30일 이내에 IRS로부터 조정된 내용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IRS는 지난 6월 실업수당 공제 혜택 대상을 1,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계좌입금 환급은 7월 14일부터, 수표 환급은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IRS는 지난 5월과 6월에 실업수당 소득공제를 적용한 환급금을 여름 내내 환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동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도 15일부터 지급됩니다. 자녀당 매달 250달러에서 최대 300달러까지 6개월간 지급되며 나머지는 내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존슨앤존슨사가 에어로졸 자외선 차단제 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수요일 일부 샘플에서 발암물질인 미량의 벤젠이 발견돼 에어로졸 선스크린 제품 5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뉴트로지나 및 아비노 에어로졸 선스크린 제품만을 포함한 용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콜은 전국적으로 배포된 모든 캔 크기와 모든 자외선 차단 지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뉴트로지나 및 아비노 제품 5개 제품입니다. 벤젠은 자외선 차단제, 즉 선스크린에 사용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회사 측은 이런 화학물질이 특정 샘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기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수요일 성명에서 우리 자체 테스트에서 이들 에어로졸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벤젠에 검출된 수준으로 매일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들 특정 에어로졸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특정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대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86만 5,289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4,00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6,4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4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9,937명, 누적 사망자는 18,6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5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504명, 누적 사망자는 1,134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851명, 누적 사망자는 1,3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경제활동 본격 재개로 기업들이 속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신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충격이 가장 컸던 항공사도 모처럼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2분기 6억 5,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분기 흑자 기록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올해 봄 이후 항공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델타 외에 다른 미 주요 항공사들도 비슷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미일 연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국을 방문, 23일 최종권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21일 도쿄에서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릴 예정으로 최 차관도 일본을 방문해 참석하며 이 계기에 한일 차관 회담까지 열립니다. 연방 국무부는 이번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 같은 영내 안보 사안과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 긴급한 공동과제에 대한 3자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구제법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방재해관리청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7천여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코로나19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의료진 또는 검사관의 서명 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두 사람까지 포함된 교통비, 관이나 유골단지 비용과 장지와 묘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4억 4,7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